안녕하세요. 저는 강리안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8살이고요. 남자아이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좀 작게 태어나서 그런지 지금 몸무게도 좀 작은 편이라 지금 한 18kg, 19kg, 키도 115, 120 좀 안 되고 좀 작은 체형이에요. 어렸을 때 한 돌 되기 전에 아이 상태를 봤을 때는 몰랐어요. 저희는 주변 사람들이 아기가 너무 안 울고 하니까 저희는 좀 물어봤죠. 첫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울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와, 나는 진짜 효자를 낳았다. 주변에서 그렇게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이리와 까꿍 하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쳐다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까꿍 했을 때 엄마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갖는 그 무언가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리아나, 리아나 하고 이렇게 부르고 까꿍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얘는 정말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가졌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야, 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얘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애였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고, 3살 때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원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뭔가 달라요. 한번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원장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리안이 별명이 있어요. 직진이래요, 직진이. 그래서 그게 뭔 뜻이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 앞으로 그냥 툭 지나가고 무조건 사람이든 사물이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앞으로 직진만 해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걸 말려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병원을 찾아가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 3살 무렵부터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찾아보게 됐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내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 3살 무렵부터 좀 특이했어요. 말도 잘 못하는 거 똥오줌도 못 가렸죠. 변 가린 것도 사실 한 6살 이후에 가렸어요. 변 가리는 것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정말 특이한 행동이 뭐였냐면 글씨만 보면 뭐야 글자만 보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방화수 소화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이는 것마다 얘기를 해줬더니 3살 무렵 자기 혼자 한글을 다 배워버렸어요. 한글을 다 떼고 3살, 4살 무렵이에요. 3살, 4살 무렵에 9구단까지 외더니 이제 나중에 19단까지 다 외웠어요. 19단까지 다 외우고 애국가 4절까지 맨날 부르고 다니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천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왜 병원을 데리고 가느냐. 얘 이렇게 똑똑한데 이거 커가는 과정에서 다 있는 일들이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달랐어요. 어렸을 때는 항상 자기 루틴이 있어요. 자기 루틴대로만 행동을 해야 됐고, 그 루틴에서 벗어나면 이제 좀 발작 행동처럼 막 울고 넘어지고 이랬거든요. 차를 타고 갈 때도 항상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살 때 그 자리에만 아파트에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못했다고 빼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질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를 꼭 해야 돼요. 꼭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막 발작이에요. 근데 그런 게 꼭 해야 되는 게 꼭 위험한 일이에요. 높은 데를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디 이렇게 넓은 장소에 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밤에 잠자기도 너무 어려워요. 새벽 딱 12시에서 2시 사이 꼭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항상 깨서 막 울었어요. 박수 치면서 막 돌아다니고요. 일어서서 막 박수 치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잠을 못 잤어요. 딱 그
다크서클 내려와서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정말 잠 못 자는 것만이라도 정말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변을 못 가리니까 소변을 하는데 대변을 못 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에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단을 처음엔 받지는 않았었고 ABA 교육인가요? 뭐 그런 거 교육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치료하고 놀이 치료, 언어 치료 뭐 다 다녔었어요. 그렇다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 예약을 하고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리안이가 그 발달장애, 심한 정도의 발달장애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리안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고 심한 정도의 자폐라고 하니까 처음엔 좀 많이 놀랐었어요. 진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대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처방이라는 게 사실은 약이 없었어요. ADHD나 이런 쪽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되고. 근데 자폐는 약이 없대요. 약이 아니라 뭐 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치료 많이 받았죠. 열심히 받았죠. 어렸을 때 얘기인데 걱정이 많았어요. 고민도 많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녀석을 일반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특수학교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 집에서 하는 교육 있잖아요. 집에서 얘를 가르쳐야 될지 정말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여기 알면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을 먹고 있었고, 아이의 몸을 보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의원도 많이 다녀보고 여러 가지 치료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엄마예요. 지금 한약을 먹어야 될지 뭐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엄마는 그다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엄마가 이 치료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치료가 잘 돼가고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사실 원장님하고 제가 연락 많이 했죠. 그다음날 애가 잠 못 자고 나 우리 애기 이거 괜찮을까요? 하고 또 전화하고 했는데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또 저를 또 안심시켜 주시고, 아 이럴 때 이렇게 뭐 얘가 이제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잤다든지 얘가 뭐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 주시고, 또 불안한 엄마 얘기 다 들어주시고, 이럴 땐 요 정도 약을 조금 처방을 달리해서 다시 이렇게 또 치료를 해보자고 또 저한테 또 방법을 또 알려주시고, 어째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요거는 요 과정이었겠구나, 지금 요것만 조금만 바뀌면 다시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항상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3개월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 리안이가 너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리안이가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고, 일단은 첫째 잠을 잘 자요. 잠도 잘 자고 밤에 깨서 꼭 12시에서 1시, 2시 사이에 일어나서 깨서 막 팔자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못 봤어요. 바로 1년 전에 여기 이제 저희가 7살 때 이제 치료를 했었으니까, 치료할 때 처음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따로 이제 보조교사 선생님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와서 처음에 그 부모 설명회 가서 봤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얘가 이제 의자 내려와서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청소 쓰레받기 가지고 바닥을 막 청소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래서 잘못 보는 게 있었는데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처음에 이제 딱 적응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학교 생활 잘하고, 선생님 통지표 왔는데 우리 리안이 적극적으로 질문도 잘하고 공부하는데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힘들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로서 처음이잖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고 엄마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확신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는데 저는 누군가 확신을 주는 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오늘 인터뷰를 응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원장 선생님이 제가 힘든 시기에 한 번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싫어하지 않고 우리 애가 이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애가 어제 이래서 힘들어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서 그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서는 그런 걸 많이 원장님하고 통화도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지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이 질병은 이거는 몸이 아픈 거잖아요. 몸이 아픈 병이라는 거. 치료하면 낫는다는 거. 치료하면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우리 아이가 어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면들 분명히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그것 말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면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부분, 뭐 꼭 공부를 잘하는 것 말고도 다른 어떤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 다른 친구들도 저런 이렇게 아스퍼거 증상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만 갖는다라면 그럼 좋겠어요. 우리 리안이는 정말 지금 치료 예후가 너무 좋아요. 같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는 분과 함께 계속 치료를 해나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학, 방탄소년단, 정국.